지금이 하락장인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경매 물건은 확실히 좀 기회가 많아졌다. 경매는 많아졌는데 낙찰은 많이 안 되고 낙찰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가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까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리치고, 네이버에다 이렇게 리치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 분석 넘버원. 네, 요거 클릭을 하시면 네,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쵸? 근데 경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 통계가 있어요. 이 매각 통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5년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5년 누르고 서울 누르고 네, 뭐 전체 다 하고 아파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에 경매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낙찰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 놀라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경매 수를 눌러보면 저는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읽어지시나요? 아시겠어요? 이게 경매 개수잖아요. 그쵸? 최근 5년 동안 경매 수거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여기 옆에 건수가 나옵니다. 여기 100건이죠. 대부분 100건 안팎이죠. 서울 아파트 경매. 그러다가 초상승장이었죠. 엄청난 상승장이었던 2021년 10월 뭐 요 근방에는 되게 낮죠. 100건 미만. 이때는 완연한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되게 좋았죠, 장이. 그래서 경매 물건이 되게 없어요. 중요한 건 최근에 한번 보세요. 작년 말이랑 올 초랑 경매 건수가 확 높아진 거 보이시죠? 하락장일 때 이렇게 경매 건수가 물건이 많아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경매 물건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하락장이라는 뜻입니다. 인정하시죠? 뭐 이거를 반론 드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잘 보세요. 요때도 되게 높은 편이었잖아요. 작년 말, 올 초 이때도 높은 편인데 지금은 역대급입니다. 9월, 10월 최근이죠. 요때는 무려 300건이 넘습니다. 아니 보통 한 100건 안팎인데 지금 300건이 넘어요. 최근 5년 동안 뭐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3배로 증가했어요. 네, 요때 보시면 요때가 100건이잖아요. 100건, 200건, 한 250건은 넘었습니다. 300건 가까이 됐죠. 뭐 요럴 때에 비교하면은 뭐 한 3배가 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경매 물건, 서울 아파트만이에요. 전국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서울의 아파트만 조사해봐도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수는 늘어난 게 명백하죠. 뭐 여기에 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무조건 늘어난 게 확실하고, 그리고 또 요게 중요합니다. 매각가율. 이거는 감정가 대비 몇 %의 낙찰이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완전 불장이었을 때 있죠. 네, 불장이었을 때는 당연히 100%를 월등히 넘죠. 네, 감정가 대비 급등했으니까 감정가 대비해서는 올라간 게 당연하죠. 요때는 불장일 때, 엄청나게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실선, 여기가 100%거든요.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여기가 80%입니다. 이거 서울 아파트예요, 여러분. 이거 지방의 소도시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낙찰가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장인 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경매 물건은 확실히 좀 기회가 많아졌다. 경매는 많아졌는데 낙찰은 많이 안 되고 낙찰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가 기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일반 매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경매는 강제로 떨어뜨리니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 매매로 싸게 사는 거를 우리는 금매라고 하잖아요. 금매를 막 40% 낮게 뭐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특히 막 경기도에 좋은 데 많잖아요. 경기도는 한 번 떨어지면 30%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두 번만 떨어져도 49%가 됩니다.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경매는 특히 경기도에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관심 갖고 계속 보시면 앞으로도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즘에도 저 주시하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랜드 서울.go.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누르면 서울에 현재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대략 한 1,500건 안팎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 생각에 10월이 마감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11월이긴 한데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등록하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최대 한 100건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500건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1,6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반토막 난 건 맞죠. 제 생각엔 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1,000건에서 1,500건 수준에서 대체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한 1, 2년간은 물론 이렇게 갑자기 정부가 규제 완화함에 따라서 등락은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요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조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부동산 폐업이 많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까운데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거래량 확 꺾이고 전월세 양 한번 볼까요? 전월세 거래는 얼마큼 되는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꼭 매매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전세랑 월세를 보면 요때까지는 그래도 좀 꽤 있죠. 한 28,000 많을 때가 2월달에 28,000 요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지금 14,000 10월에 14,000밖에 안 됐네요. 18,000 그러니까 2만 건 미만으로 서울도 이제 전월세도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요때보다도 지금은 좀 더 낮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일부 9월은 끝난 것 같고 10월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런 상태다. 전월세 거래도 확 줄고 매매 거래도 확 줄어서 부동산 소장님들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죠. 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쵸? 거의 3배. 그리고 경매 낙찰가율은 현재 한 80% 수준입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부동산의 좀 지표는 좀 보인다고 그래도 생각이 되거든요. 2021년 10월쯤에 거의 꼭지를 찍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좀 바닥을 쳤었죠. 이 바닥 친 게 대략 한 2022년 12월, 11월, 12월 뭐 대충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월쯤 23년 10월 최근까지죠. 네, 한 요때까지는 좀 반등했어요. 뭐 데드캣 바운스다, 대세 상승이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땐 데드캣 바운스로 좀 끝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살짝 수정할게요. 살짝 올라갔죠. 네,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를 기점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요 정도에서 탄착군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대비해서 한 50%까지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가 한 30% 정도 빠진 수준인데 30에서 5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직 50%까지 빠진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 30% 아래로 간 수준에서는 뭐 금매든 경매든 좀 사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매로 사시거나 싸게 경매로 사시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적용된 데 청약을 넣으시거나 이렇게 저렴하게 안전마진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을 원하시면 안전마진 없는 거는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마시고 차차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좀 매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려고 부동산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네, 경매 뭐 별로 안 어렵거든요. 청약 더 쉽거든요. 네, 금매는 부동산 발품 많이 팔면 되고 이거 뭐 솔직히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네, 언제 저점이 올지 그건 뭐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반등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미국이 상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미국이 23년 3분기에 되게 실적이 엄청 좋았었는데 지금 뭐 고용 지표도 많이 꺾였고 UPS 물류량이라고 있는데 UPS랑 페덱스랑 그게 뭐 미국의 택배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진택배 뭐 그리고 대한통운이 어디지 요즘에 CJ택배 뭐 하여튼 그런 데로 뭐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물류량 많이 차지하는데 UPS가 주로 미국에서 국내 배송을 많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물류량이 좀 엄청나게 많이 줄었대요. 한번 볼까요? 네, 전 차트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PS가 트럭 운송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UPS 물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침체 전조라고 보이시죠? 4월 뉴스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조차 우리가 뭐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뭐 아이러니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미국의 경제가 좀 크게 위축돼야 돼요. 그쵸? 경제가 꺾여야 뭐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좀 이렇게 통화량도 많이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망가져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웃기는 얘기긴 한데 미국이 계속 잘 나가면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데 미국만 3분기에 너무 잘 나왔잖아요. 얄밉게. 근데 4분기만 해도 확실히 좀 꺾어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네, 금리 동결도 했잖아요. 그쵸?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하자마자 진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지 몰랐어요. 이게 금리 동결하기 전에 한 1357원인가? 막 이 정도 됐거든요. 무려 한 45원이 빠졌어요. 45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 3% 이상이죠. 그 환율이 일주일 만에 3%만큼 이렇게 빠졌어요. 엄청 빠졌죠. 네, 저 달러가 꽤 있는데, 좀 아까워요. 그냥 한국으로 갖고 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액을 줄이면서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최근 뉴스죠. 네. 달러가 너무 비쌌으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57원 막 이랬었거든요. 달러가 너무 높은 게, 사실 이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자연으로 냅두면, 시장 경제에 맡겨뒀으면, 이거보다 더 높았을 거거든요. 네, 외환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내다 판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액을 매도한 거예요. 매도를 하고, 원화로 산 거죠. 그래서 환율을 그나마 맞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안 했으면 또 1,400원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비둘기파? 그러니까 FOMC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비둘기파는 비둘기는 좀 온화하지 않습니까? 온화하게. 그러니까 환율 정책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걸 비둘기파라고 하고 매파. 매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매파는 좀 약간 좀 강경책.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올리는 걸 매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화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도비씨라고 하나요? 네. 얘는 호키씨라고 하고 도비씨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 방법은 달러 인덱스를 보는 거거든요. 또 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강달러 기조가 이렇게 엄청나게 심해졌죠. 환율 막 올라간 거 느껴지셨잖아요. 그쵸? 1200원대에서 거의 1300원 후반대까지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진 거 보이세요? 네, 뚝 떨어진 게 좀 잘 안 보이실까봐 30분 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보이시죠? 진짜 갑자기 훅 떨어졌죠.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 여기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달러 인덱스가 훅 떨어진 게 비트코인 상승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표시된 게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호재는 한 세 가지가 있죠. 뭐 내년에 반감기 있고, 그리고 뭐 현물 ETF,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세 가지가 메가톤급 호재들이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한동안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트코인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이거 뭐 제가 사란다고 사면 안 됩니다. 네, 망할 수 있어요. 네,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대충 알려드렸잖아요. 뇌피셜입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소설. 일단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가 좀 나빠져야 돼요. 미국 경제가 악화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저는 한 내년 상반기쯤 보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저는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뇌피셜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미국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그때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너무 높아요. 예, 미국 주식이 오버슈팅이 좀 많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좀 높으신 분은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날아간다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 선택이니까. 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바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 테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천천히 사모아도 충분하다. 바로 사모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두고 사모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한 2년은 더 있어야 한국 부동산이 좀 상승할 건덕지라도 있지 않을까. 그럼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4년 정도는, 못해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있어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긴가요? 전 더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길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여놓으면 좀 덜 힘들 수 있잖아요.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 특히 부동산에 너무 올인돼 있으면 현금을 마련해 놓으면, 네, 이럴 때 또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위기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위기에 투자하는 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되게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심각한 위기에 투자하려면 공부가 진짜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돈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장르를 가리지 말고, 저는 좀 그래도 경계를 두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인이 좀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부동산, 이게 좀 차이가 커요. 여긴 좀 상대적으로 짧고 여긴 좀 긴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 다음 마지막에 좀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공부하고 발만 담그고 있어도 추세를 알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다시 용기가 느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싸게 살 기회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좀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하다. 그러면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 이럴 때 사두면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네, 그런 기회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가격에 내가 원하는 곳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다 본인이 잘 하셔야 돼요.